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하는데요. 전일 상승분을 되돌리고 끝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우는 거의 다 되돌렸고요. 나스닥은 0.9% 되돌려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중동발 리스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었죠. 그 전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결렬되면서 바로 다음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이란이 17시간 만에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란이 무력 충돌 가운데서도 휴전 협상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다시 내려간 이유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도 항복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면 중재를 하는 나라였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즘 내후 외환이죠. 내후 외환. 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LA에서 폭동이 있었죠. 그 이민자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민자들이 반대 시위가 계속 나오면서 해군들이 진입하고 해가지고 무력 진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 좋은 뉴스를 밖에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 관세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영국만 합의를 받고요. 유로존도 합의를 안 받고 일본도 합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저께 뉴스에 일본한테도 합의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관세들은 그냥 집행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도 있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외적으로도 잘 안 풀리는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의 관전 포인트를 중동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나온 뉴스들을 취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3차 대전의 서막 이런 제목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타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을 거다. 타코가 뭔지 아시죠? 막 질러대다가 막판에 확 돌아가는 거. 그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관세 서명하듯 하더니 바로 유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타코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걸 더 질러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란을 압박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고요. 배럴당 75불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연말에 금리 인하가 이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3회 정도 얘기를 했다가 지금 2회로 줄어들었고요. 이 유가가 더 올라가면 1회로 줄어들 확률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연준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못하게끔 유도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가 하기 어렵죠. 트럼프가 중재를 해서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트럼프는 어쩌면 셰일가스 때문에 중동 분쟁을 유도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셰일가스가 1기 트럼프 때 엄청나게 생산을 했지만 유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모두 망했거든요. 그게 셰일가스가 그 당시에 손익분기점 70불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더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70불대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제유가도 끌어올리는 이유를 가져온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가 0.9% 감소했어요. 예상은 0.6% 감소했는데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월가에서는 주목해야 할 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관세 문제로 해서 선매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사서, 그래서 지난번에 지표가 다 좋았잖아요. 관세 지나고 한두 달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재고가 소집이 되는 시점, 다 소비되는 시점까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소매 판매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소비가 되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소비가 3분의 1이었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도 주의 깊게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 대응을 하는 상황,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0.7%라도 어저께 상승분을 다 되돌리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의 변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기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1.7% 5% 올랐었는데 오늘 0.5% 빠지면서 일단 제자리에 근접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물론 옆으로 기게 되면 5일선이 눕기 때문에 일단 매수 매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제유가가 오늘 또 올라왔어요. 국제유가를 보시면 터프스탁스 중진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74불까지 올라왔죠. 어저께 장대음 봉이었는데 내려왔다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여기를 제가 표시를 해서 93불, 요거 넘어가야 진짜입니다. 10에서 8번은 못 넘어갑니다. 가끔 2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은 신고가로 가고 한 번은 저우선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위로 갈 확률이 되게 작은 부분이 있지만 없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봐서 나쁠 건 없다. JP모건이 130불을 제시한 부분은 저 93불을 넘어야만 합니다. 93불을 못 넘어갈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위치지만 뭐 시장 분위기는 또 이 기술적 분위기를 또 이겨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장중에 4.5%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근데 어저께 그래서 그 200일선이 얼마냐, 58,300원이었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하락은 HBM과 관련 있죠. HBM의 선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못 갔거든요. 특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라 그래서 품질 테스트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될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음모론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약간 뒤처지게 해놓으면 하이닉스가 HBM을 먹고 거기에 대한 D램의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파운드리에서 TSMC가 먹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독주였던 부분이 이제 희석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결국 중국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브로드컴은요 반도체 설계업체인데요, 그 시장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유일한 대항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AI 칩의 70%를 엔비디아 소비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거의 30% 육박하게 소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 8단 4단이 아니면 8단입니다. 12단짜리는 지금 테스트 중인 거예요. 8단을요 퀄리티 테스트 끝나고 대량 공부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브로드컴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품질 테스트가 떨어진 제품을 쓸까요? 그렇게 되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거나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중간에 농간을 벌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브로드컴이나 AMD가 뚫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엔비디아도 납품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 엔비디아가 더 이상 시간을 못 끌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상황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 어제 그런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4%까지 갔다가 밀렸지만 오늘은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국에 저사양 나가는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삼성전자 GDDR을 사용할 거다. 뭐 제가 그 뉴스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시간 싸움이 아니냐. 결국 납품 쪽으로 흘러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 뉴스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는 이 뉴스가 없었죠. 오늘 이 뉴스가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저께 누군가는 알고서 들어왔다가 밀린 거였고, 주가가 밀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3000P 앞에서 밀렸죠. 코스피가 어저께 3000P 앞에서 2598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제가 어제 야간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밀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손바뀜일 확률이 높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콜매도를 많이 쳤다던 그 모습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뭐 제가 그런 어저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진짜라 그러면 시장이 미국에 하락했다 하더라도 전략 후강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